저희 센슈얼 러브 모텔에서는 야간 근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행동 수칙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을 절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 항목들을 무시하거나 위반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모텔에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CCTV를 보다가 302호의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즉시 방문을 잠궈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절대 방 안에 들어가거나 내부를 들여다봐서는 안 되며, 302호는 열쇠가 없고 마스터키도 안 맞으므로 방문 안쪽에 손잡이의 잠금 장치를 누르고 닫아 잠궈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02호는 열쇠가 없고 마스터키로도 열거나 잠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방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객실 전화로 2층 남자 화장실에 전구가 나왔다는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다면 절대 전구를 갈기 위해 가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대답한 뒤 모텔 전체의 데스크 마이크로 방송을 해주십시오. 2층 화장실에 긴급 공사가 진행 중이니 다른 층을 이용해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모텔의 남자 화장실은 홀수층에만 존재하며 여자 화장실은 1층과 짝수층에만 존재합니다. 가끔 모텔에서 자살한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텔에도 겪는 일반적인 사건이니 일반 매뉴얼 수칙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목을 맨 여성 시체의 발밑 근처에 디디고 올라갔을 만한 의자나 발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 시체에 접근하지 마시고 해당 객실은 이틀 동안 폐쇄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다른 근무자에게도 꼭 알리십시오. 계단을 내려가던 중 원하는 층이 안 나오고 제자리로 계속 돌아온다면 계단 구석으로 가서 구석을 바라보며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십시오. 주간 직원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계단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직원이 발견할 때까지 계속 그 상태로 있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이 항목을 부정하는 다른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절대 눈여겨보아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뱀이 쉬잇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바닥에 납작 엎드린 뒤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숨소리도 최대한 내지 마십시오. 엄폐물에 숨거나 방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최대한 신속히 몸을 낮추십시오. 그 후 청소 직원을 호출해 천장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십시오. 복도에 점액질의 자취가 발견된다면 즉시 화재 경보를 울려서 직원과 이용객들 모두를 전원 대피시키십시오. 인원이 맞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2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용객들에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이용객 때문에 화재 감지기가 울렸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인원 체크 시에 비는 인원이 있다면 2시간 후 들어갔을 때 점액이 발견되었던 층으로 가서 자취가 이어지는 방으로 향하십시오. 미라처럼 메마른 사람이 정신을 잃은 채로 발견될 것입니다. 데스크에 배치된 전화 중 분홍색 전화기가 울린다면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 전화기에는 전력 코드, 전화선 코드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에 피부가 창백하고 눈이 충혈된 흑발의 여성이 체크인하는 경우 그녀가 우산이나 우비가 없는데도 젖은 부분이 없다면 절대 아무 객실이나 내주지 마십시오. 그녀를 직접 302호로 안내해드린 후 방 안에 들어간다면 1번과 동일하게 안쪽 손잡이를 잠그고 문을 닫으십시오. 이때 절대 문에 귀를 갖다 대어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비어있는 객실을 정리하다가 커다란 피얼룩이 생긴 침대볼을 발견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몇 분 후 다시 확인하시면 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흙탕물이나 정체불명의 끈적한 액체로 범벅이 된 침대볼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방에서 나오신 뒤 해당 객실을 폐쇄하시고 관리실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 방은 일주일 동안은 그 누구도 체크인을 받지 마십시오. 후드로 모습을 가린
5인조 여성 이용객들이 들어와서 당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본다면 절대 알려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실하게 명찰을 착용하고 있다면 이름을 말해줄 이유는 없고 직원의 연락처나 주소지는 개인정보입니다. 당신이 대답을 회피한다면 그녀들은 금방 돌아갈 것입니다. 3층 여자 화장실 반대편에 있는 객실에서 여성 이용객이 상반신만 내밀고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아나십시오. 해당 위치는 모텔 구조상 평범한 벽이며 그 너머에는 외벽에 부적을 붙여놨을 뿐인 아무것도 없는 허공입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자 화장실은 1층과 짝수층에만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리실에서 여성 직원이 당신의 휴대폰으로 어디로 와달라는 요청이 왔다면 바로 끊으십시오. 관리실에선 어떤 경우에서도 당신의 휴대폰에 직접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관리실에서는 여성 직원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4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항목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든 무조건 그 내용에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절대 4번 항목을 따라서는 안됩니다. CCTV에서 어떤 여성이 객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보더라도 구하러 들어가거나 구급차를 부르지 마시고 해당 구역의 CCTV를 오프 상태로 바꾸십시오. 다른 모텔도 그렇듯 우리 모텔에는 객실 내부를 찍고 있는 CCTV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랑스러운 아이를 돌봐주러 온 당신에게 미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집이 좀 낡고 무서워 보여도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켜주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혹시나 지침서를 지키지 못해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디 모든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8시가 되기 전 반드시 자신의 방 침대로 자러 가야 하고 방문을 잠궈야 합니다. 제 딸의 방은 방 밖에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해가 뜨기 전까지 침실문을 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녁 8시 이후에 절대 방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울고 소리 지르고 당신이 포기하기 전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 그것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방문이 잠겨있는 한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불이 켜진 거실에 머물러 있으세요. 어디선가 벽을 긁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제 딸의 방이나 집의 다른 곳에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당신이 거실에만 있어준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세요. 저녁 9시 30분이 지나면 절대 집안의 어두운 부분으로는 가지 마세요. 9시 30분이 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곳에 불을 켜두는 걸 추천할게요. 그래야 실수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당신은 집안의 어두운 부분에 숨어있는 뭔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것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무시하기만 하면 그것들도 결국 당신을 무시할 겁니다. 또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노란 고양이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그걸 30초 이상 보지 마세요. 저녁 10시쯤 되면 지하실에서 여러 명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당신은 무시하고 지하실로 가지 마세요. 혹시 지하실에 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면 냉장고에 있는 음료를 마시세요.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냉장고에 적어둔 번호로 전화하세요. 그는 유명한 테마사입니다. 밤 11시가 되면 2층에서 누군가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1층으로 내려가세요. 제 딸은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계단에서 들린다면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불을 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을 잠그세요. 그리고 그 소리는 당신이 아는 소리로 변할 것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10분 정도가 지나고 문 아래로
누군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나오세요. 해당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마련된 2층의 게스트룸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자러 가기 전 방문 앞에는 냉장고에 준비해둔 생고기를 놓아주셔야 합니다. 접시 위 핀을 닦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한밤중 자면서 깼다면 서랍에 준비된 안대와 귀마개를 끼고 자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밤 12시 이후 집으로 전화가 온다면 계속 울려도 받지 마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전화라면 당신 휴대폰으로 연락할 것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엔 고기류를 먹지 마세요. 그들은 화가 날 것입니다. 해가 지고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나더라도 뒤돌아보지 말아주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혹시 낮은 음성의 남자 목소리가 받는다면 전화를 끊고 다시 한 번 더 전화해주세요. 밤중에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기억하세요. 저희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다.